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 섬에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 호수인 토바 호수의 해안가에 10만 명의 관중들이 모여 F1 H2O 월드 챔피언십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계 챔피언십에서는 폴란드인 바르테크 마르샬렉이 18라운드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오후에 예정된 두 번째 스프린트 레이스는 경기 조직위원회의 결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50번째 경기 참가에서 첫 우승을 한 바르테크 선수는 레이스에서 우승한 것이 얼마나 멋진 기분인지 진짜 즐겁다며 오늘 아침 많은 관중들이 해안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보트에서 매우 즐거운 기분이었다고 우승 소감을 말했습니다. 종합 2위는 핀란드의 샤르자 팀이, 3위는 스웨덴의 빅토리 팀이 받았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미국의 아부다비 팀은 2위 샤르자 팀과 충돌하면서 페널티를 받고 전체적인 성적이 하향되어 9위에 그쳤습니다. 타이틀 방어전에 실패한 토렌테 선수는 바르텍의 첫 번째 승리를 축하하며 우리는 좋은 경주를 했고 그는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두 번째 예정된 경주는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 두 바퀴만 돌고 취소되었습니다. 경주는 통상 18바퀴를 돌며 각 레이싱마다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참고로 다음 F1 H2O 월드 챔피언십은 4월 말 중국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무부는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국에 300개 이상의 기지국 타워를 건설하여 9,700개 이상의 위치에서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휴대폰 사용률은 전체 인구의 77%에 이르며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인구도 59%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은 통신 인프라가 부족하며 해당 지역에서는 통신 서비스가 불안정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정부, 전자세무, 사회보장국 등 국가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리 물리아니 재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모든 지역이 정부의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힘을 쓰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국가 세금 수입을 보다 정확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자세금 신고, 수출입 데이터 동기화, 소매 시스템 등 국민들에게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튀르기예에 파견 나가 있는 인도네시아 응급의료팀이 지진 피해를 입은 환자 2,000명을 운영하는 야전병원에서 치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안타라 통신은 튀르기예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인용하여 야전병원을 운영한 지 9일 동안 총 2,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50명에서 200명의 환자를 치료한 것입니다. 야전병원 부원장은 튀르기예 시민들이 야전병원에서 편안하게 치료받고 있으며 야전병원에 대한 입소문이 퍼졌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야전병원에도 진료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진료시간 외에 오는 환자들도 모두 받아 치료해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야전병원 전문의는 환자의 약 70% 이상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내원하였으며 아마도 추운 날씨와 대피 장소의 열악함, 잔해 해체 과정에 발생한 먼지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야전병원에서는 재난 후 정신건강 진료도 제공하고 있으며 트라우마 치료는 야전병원 주변 마을을 돌며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깔리만탄 섬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거처를 옮겨야 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11,000명의 공무원들이 내년에는 신수도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개혁부는 지난해 12월 2024년 1차 입주 대상이 될 부처와 기관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결정에 따라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강제적으로 새로운 수도로 이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무부에서 일하는 조디 씨는 자신이 일하는 부처가 내년에 1순위로 이전하게 됐다며 인도네시아 시민이자 공무원으로서 수도 이전을 지지하지만 강제 이전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권리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무원들은 신수도의 학교나 주택, 병원, 대중교통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주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온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배터리 회사 최고 경영자는 전기 오토바이의 시장 점유율을 최대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풍부한 니켈 매장량을 배터리 소재로 가공하는데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함에 따라 2025년까지 전기 오토바이 2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판매 목표는 30만 대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4만 대 미만의 전기 오토바이를 판매한 반면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2022년에만 약 522만 대가 판매되어 여전히 전기 오토바이 판매는 부진한 상태입니다. 국영 배터리 회사 연구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전기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이 가격이며 이어 충전 인프라와 구매 대출 이자율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국영 배터리 회사는 LG 공장이 완공되면 완성형 배터리 팩 조립이 가능해져 전기 오토바이 가격을 약 15%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영 배터리 회사는 우리나라의 LG와 중국의 CATL 그룹의 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 기업입니다. LG는 2021년 11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024년부터 본격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보안군은 파푸아 분리주의자들에 의해 포로로 잡힌 뉴질랜드 조종사의 위치를 파악한 후 주변 지역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석방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진압 등의 구출 작전은 자제할 것이라고 최고 보안 관리자가 말하였습니다. 지난 2월 7일 뉴질랜드 조종사는 은두가의 오지에 도착한 후 분리주의자들에 의해 인질로 잡혔습니다. 분리주의자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서부 파푸아의 독립을 인정하고 군대를 철수하지 않으면 조종사를 석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령 파푸아는 1969년 유엔의 감독하에 진행된 투표에서 인도네시아에 편입되었으며 분리주의자들은 낮은 수준의 독립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그들의 독립투쟁은 더 치명적이고 더 폭력적으로 갈등이 고조되어 왔으며 지금에 와서는 외국인 인질까지 자행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군 참모총장은 조종사가 붙잡혀 있는 지역에 민간인이 섞여 있어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설득책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보안군은 구출 작전이 계획되어 있지만 협상이 실패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인질범들과 소통하기 위해 정치인, 사제, 지역 지도자 등 파푸아의 저명한 인사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의 새로운 상근 부회장으로 박태성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선임되었습니다. 2011년 출범한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배터리 제조업체와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등 소재 업체를 포함하여 150여 개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 협회명을 한국전지산업협회에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로 바꾸었으며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신임 협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박태성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신임 상근 부회장에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부회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행정고시 35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무역종합지원센터장, 통상정책총괄과장, 감사관, 산업정책관, 무역정책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2020년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을 담당하다가 그해 7월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주인도네시아 대사의 경제부처 출신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었으며 지난해 12월 24일 2년 6개월간의 대사직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채굴부터 재련, 배터리 생산, 후공정,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태계를 아우르는 10조 원 규모의 배터리 종합 플랫폼 사업인 그랜드 패키지가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박 부회장이 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낸 만큼 한국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고 미국과 중국이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통상 전문가 역량이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